블랙잭에서는 무늬가 상관이 없고 숫자 중에서도 킹, 퀸, 잭, 10 모두 10점을 의미하는 같은 카드가 되죠. 사실상 A부터 10까지 10종류의 카드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10 다이아가 들어오거나 K 스페이드가 들어오거나 손에 어떤 카드가 들어오더라도 10점으로 같은 카드라 두 카드가 다르게 인식되지 않죠. 이 두 카드는 포커에서는 다른 존재지만 블랙잭에서는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등호로 표기하는 같다,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 같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지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게 같은 거지. 그게 뭐 거기에 대단한 이야기가 있을까 싶죠. 그런데 이 같다라는 말 안에 심오한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대상 두 개가 같다라는 의미가 두 대상이 같은 분류에 속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혹시 이 표현에 동의가 되시나요? 너와 나는 성별이 같다 라는 말을 보면 전체 사람들을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했을 때 너와 내가 같은 분류에 속한다는 거죠. 너와 나는 학년이 같다. 전체 학생들을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분류했을 때 너와 내가 같은 분류에 속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마도 같은 분류에 속한다라는 것과 두 대상이 실제로 같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처럼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와 내가 성별이 같다는 건 같은 분류에 속한다는 거지 실제로 너가 나인 건 아니지 않나. 분류만 같은 게 있고 실제로 같은 게 있고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실제로 같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같다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분류가 같은 것인데 다만 그 분류법 자체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분류법이고 그래서 굳이 분류라는 용어를 쓸 필요조차 없는 분류여서 다른 분류법들과 유사하게 느껴지지 않고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이렇게 성별처럼 다른 분류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분류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 자체가 무엇이 같다 다르다라는 경계를 짓는 것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용할 뿐인 것이지 실제로는 분류한다는 개념과 같다 다르다를 구분한다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면서 꼭 주체가 개인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고 단체가 주체인 경우들이 있죠. 법인이라고 하는데 법이 정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법인은 하나의 주체로 취급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처럼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세금도 내죠. 글로벌로 가면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주체처럼 취급됩니다. 이처럼 너와 나는 개인은 다른 존재지만 그룹으로 묶어서 국가 기준으로 보면 국가 안에 속한 다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해요. 나라는 존재 안에서도 내가 독립적인 하나의 존재처럼 생각되지만 물리적으로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 머리, 내 심장, 내 팔다리 어떨 때는 각각 독립적인 대상으로 생각되기도 하죠. 다리가 저려서 잘 안 움직여 라고 할 때 주어는 내가 아니라 내 다리죠. 나를 나로 규정하는 것은 내 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뇌 역시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좌뇌 우뇌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인 뇌량이라는 부위를 끊어버리게 되면 생존에 영향은 없지만 두 뇌는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고 우리 몸을 컨트롤하게 돼요. 그럼 두 뇌 중에 어떤 뇌가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4, 7은 자연수에서 다른 존재지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존재들로 묶어서 보면 모듈로 3으로 1과 4와 7은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직각삼각형 ABC와 직각삼각형 DEF는 다른 존재지만 SSS 합동이라서 두 삼각형이 같은 존재처럼 취급되기도 하죠. 이런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과 도넛 모양은 기하학적으로는 그 곡면이 전혀 다르지만 위상수학 관점에서 보면 같은 연결 상태로 가지고 있는 위상 동형입니다. 이렇게 수학의 각 분야들은 무엇이 무엇과 같은 것으로 볼 것인가 라는 기준에 따라 다른 갈래로 갈리기도 해요. 이처럼 같다 다르다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여러 철학적인 문제들을 던질 수 있는 심오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방송을 현재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몇 세기 전에 살다 간 아이작 뉴턴 유카탄 반도에 소행성 떨어졌을 때 중생 때 마지막으로 명을 달리했던 공룡, 저 멀리 명왕성, 안드로메다 은하 이 모든 것들이 46억 년 전에는 한 점에 옹기종기 모여져 있었던 같은 존재였어요. 애초에 같기 때문에 같은 것이고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같다, 무엇이 다르다라는 것은 같다, 다르다를 나누는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죠. 애초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의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같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대상의 관계입니다. 두 대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바이너리 릴레이션, 이항 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관계라는 것은 A와 B 두 대상이 있어야 되고 두 대상이 속해 있는 전체 우주, 전체 집합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전체 집합을 1, 2, 3, 4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럼 관계라는 것,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A의 어떤 부분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A 곱하기 A라는 것은 A의 원소 두 개로 이루어진 순서상 집합이에요. 1,1, 1,2, 1,3, 1,4 쭉 해서 4,4까지 1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A 곱하기 A예요. 이 16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의 어떤 부분 집합을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공집합일 수도 있고 16개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집합도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이 부분 집합이기만 하면 그냥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equivalence relation, 우리나라 말로는 동치관계, 같다라고 하는 관계, 그리고 partial order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partial order도 재밌는 성질들이 많아서 언젠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는 얘기는 이 equivalence relation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대상이 어떤 대상과 같다라고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개념이에요. 이 A라는 집합에서 우리가 잘 아는 관계 1은 1, 2는 2, 3은 3, 4는 4 즉 우리가 별도로 어떤 설명 없이도 잘 이해하고 있는 같다라는 관계는 1이 1과 관계가 있고 2가 2와 관계가 있고 3이 3과 관계가 있고 4와 4가 관계만 있습니다. 1,1, 2,2, 3,3, 4,4 요 4개의 원소만 포함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같다라고 하는 관계죠. 이 다른 12개의 원소들은 관계집합의 원소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린 이 관계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 관계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도 무엇이 무엇과 같고 무엇이 무엇과 다른지 별다른 설명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만약 아까 그 블랙잭 예시와 같이 우리가 짝수끼리는 같은 대상이고 홀수끼리는 같은 대상이다 라고 관계를 정의해보고 싶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아까 우리가 원래 잘 알고 있는 등호와 같은 기호를 쓰면 좀 헷갈리니까 가로줄 3개를 그어서 1은 1과 같고 1은 3과 같기도 하고 2는 2와 같고 2는 4와 같기도 하고 3은 1과 같고 4는 2와 같고 즉 이 16개의 원소 중에서 1,3, 2,4, 3,1, 4,2 이렇게 총 8개의 원소를 포함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관계가 정의되어 있을 때 사실 1과 3은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 2와 4는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집합도 1, 3 그리고 2, 4 두 개로 파티션이 돼요.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파티션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무엇이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되려면 이 A 곱하기 A의 부분 집합 관계이면서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어야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돼요. 일반적인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내변의 길이가 같다, 내각의 크기가 같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듯이 일반적인 관계가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에 3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A와 A가 같다. 즉 다른 말로 하면 A, A가 관계집합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모든 A, B에 대해서 만약에 A, B가 관계가 있으면 B, A도 관계가 있다. A 입장에서 B를 같은 대상으로 보는데 그럼 B 입장에서도 A가 같은 대상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 R은 순서쌍의 집합이죠. A, B와 B, A는 다른 원소입니다. 그래서 동등하다라는 관계가 되려면 들어올 거면 둘 다 같이 들어와, 나갈 거면 같이 나가.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동등하다는 개념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개념이죠. 첫 번째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와 동등한 아이들을 모아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나 자신이 거기에 안 들어가면 개념이 이상해지겠죠. 세 번째로는 A, B가 관계가 있고 B, C가 관계가 있으면 A, C도 관계가 있어라 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너가 동등하고 너 입장에서 제3자가 동등하면 내 입장에서 그 제3자하고도 동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동등하다는 개념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개념이죠. 자, 그런데 어떤 임의의 관계가 딱 이 3조건만 만족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동등하다는 개념을 잘 표현하게 됩니다. 어색하게 되는 경우들이 없어요. 3가지 조건을 잘 만족하게 되면 전체 집합을 나와 동등한 아이들로 바운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파티션을 한다는 의미죠. 아까 이 홀짝으로 나눈 이 관계도 보시면 이 8개의 원소를 관계 R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리플렉시브 조건 1,1, 2,2, 3,3, 4,4가 원소로 다 들어오고 그리고 1, 3이 있으면 3일이 있고 2, 4가 있으면 4, 2가 있고 1, 2가 없으니까 2, 1도 없고 시메트릭 조건도 만족하죠. 마지막 트랜시티브 조건까지도 잘 만족하고요. 그래서 이건 관계 중에서도 동치관계, 릴레이션 중에서도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있으면 그걸로 전체 집합을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파티션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파티션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파티션을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하는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수학에서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수학에서 얘기하는 같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주요 텍스트나 위키피디아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동치류와 상집합, 예, 반례, 성질 뭐 이렇게 딱딱한 수식들로 나오죠. 그런 설명들을 그냥 읽어서는 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뭔지
잘 감이 안 오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상상들을 해보시면 관계가 무엇인지, 같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생각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수학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